모든 사주팔자는 독특한 꼴을 가지고 있어요. 꼴값한다고 하는 꼴. DNA처럼 독특한 사주의 꼴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보통 풀리지 않는 사주팔자를 분석해 보려고 사주팔자 이외의 인자들을 끌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12신살을 제외한 수많은 신살들을 끌어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럴듯하게 자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로 괴강이니 백호니 이런 명칭으로 만약 사주팔자에 있으면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죠. 사주팔자에 존재하는, 그것도 극히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분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근거나 논리도 없는 외부 요인들을 끌어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행위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명리는 미신이요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버리죠.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대운, 세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날 때 받은 이 사주팔자 원국의 독특한 꼴을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사주팔자를 적고 대운과 세운을 뽑고 그리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사주팔자를 분석하는데, 이런 분석 방법의 순서는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대운과 세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주팔자 원국 구조만을 먼저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사주팔자 원국에는 시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운이 어떤가를 절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드시 대운이나 세운을 감안할 경우에서야 비로소 운세를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주팔자 이 원국에는 정말 다양한 시공간이 존재하고 대운과 세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세를 읽을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사주팔자 원국에서 운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에 대운과 세운으로는 그 꼴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만을 읽어내면 되는 거죠. 마치 일간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올지의 상황과 요놀의 상황을 분석해서 어느 상태인가를 이해한 후에 비로소 이 일간을 대입하듯이 사주팔자 원국의 독특한 꼴을 자세히 살피고 난 후에 대운과 세운을 나중에 참고하는 거죠. 사주팔자 원국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면 대운과 세운은 그런 특징이 언제 발현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국에서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 대운하고 세운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발현되는 시간. 자,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사주 원국 구조와 독특한 꼴을 먼저 살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대운과 세운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운을 살펴서 10년 동안 발생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가를 살핍니다. 세 번째, 세운을 살펴서 1년 동안 발생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언가를 살핍니다. 자, 이 사주가 있어요. 이 구조에서 언제 직업의 변화가 올까요? 명확하죠? 요 일지에 이르면 반드시 월지와 축술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일지의 시점에 38, 45세 요 시점에 분명히 직업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사주팔자 원국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38, 45세 사이 어느 해에 이 축술형이 발현되고 직업의 변화가 생길지를 살피면 되는 겁니다. 즉, 직업이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이 사주 원국 축술형이라는 거죠. 대운이나 세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